40대가 넘으면 그동안 건강하던 신체에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 중에서 증상 없는 침묵의 병이라고 고지혈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 성분이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더불어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위험을 낮추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고지혈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강황. 카레의 주 원료인 강황은 고지혈증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더불어 지방 조직의 확산을 느리게 하며 혈당과 중성지방, 지방산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항염증 작용, 위장질환 예방, 생리불순 증상 완화, 암 치료 예방, 인지능력 향상, 우울증 치료 등이 있습니다. 강황 먹는 법. 분말을 반찬이나 찌개에 넣어 먹기도 하는데 입맛 맞추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과립이나 환으로 되어 있는 거 사 먹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2.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올리브유는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압착해서 추출한 것으로 코코넛 오일과 더불어 건강에 가장 이로운 식물성 오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효능이 있어 히포크라테스는 이를 자연 항생제라 불렀으며 호메르스는 흐르는 황금에 비유했습니다. 항염 효과를 보이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기능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혈전 형성을 막아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항산화 효능, 암을 예방하고 심장 건강에 좋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란 올리브 열매를 으깨어 첫 번째로 올리브를 압착해서 얻은 냉압착 올리브유를 말하며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3. 레드비트. 젊음의 묘약으로 불리는 뿌리채소 중 더덕, 우엉, 레드비트를 3대 뿌리채소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폴리페놀 성분이 토마토보다 8배나 높은 레드비트즙은 회춘 주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완화해주는 대표적인 청혈채소라고 하며 혈관 청소부, 해독제라고도 불립니다. 알카로이드 성분이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해주고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1, B2, C, 칼슘, 섬유소 등이 풍부하여 피를 맑게 하고 간 해독 능력을 높이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생으로 먹기, 비트즙, 비트가루, 깍두기 만들기 등 다양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4. 양파. 미국 A&M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양파 반쪽 이상을 섭취한 사람의 고밀도 콜레스테롤, 즉 HDL이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아프로필알린 성분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당을 낮추어줍니다. 또 여러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특히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퀘르세틴이 아주 많습니다. 퀘르세틴은 항암 효과와 더불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아주 부드럽게 해줍니다.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혈전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등푸른 생선, 견과류, 딸기 등이 고지혈증에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3개월 내 정상 회복하는 방법은 8년 동안 1000여 명 환자를 실험 연구한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 그동안 축적된 폭음 폭식의 영향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본 가지야마 내과 클리닉에서 환자 1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밥을 조금만 먹는 식으로 식사 순서를 바꿔보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밥을 먼저 먹고 반찬, 국, 고기 등 고루 먹으라고 권하는데 서양 요리는 대체로 샐러드 같은 전체 요리와 수프 등 가벼운 국물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를 이용한 메인 요리와 밥, 빵, 파스타 등과 같은 탄수화물 요리가 뒤에 나오지요. 이는 혈당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아주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왔지만 이들 질병의 공통점은 인슐린이라는 것을 가지야마 원장이 발견해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인슐린은 이 포도당을 혈액에서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혈액 속의 당분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인 것입니다. 인슐린은 혈압과 혈액 속 중성지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혈액 속에 인슐린이 너무 많으면 혈관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일산화 질소 발생이 줄어듭니다. 일산화 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확장시키며 혈관 벽에 붙은 플라그 발생을 억제하는데 이런 일산화 질소가 줄어들면 바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아지면 간, 장에서 지방이 과잉 생산됨과 동시에 체내 지방의 합성 분해 작용이 약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3고라고 하는데 3고 증상을 치료하려면 인슐린을 조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도출된 것이 바로 식사 순서요법인 것입니다. 평소 먹던 식단을 채소, 단백질, 밥, 즉 탄수화물 이런 순으로 바꾼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은 밥이나 면처럼 혈당치를 급격히 높이는 탄수화물 위주 음식보다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음식을 장에 먼저 보내기 위해서인데 음식을 장에 보내려면 최소한 5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5분 이상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어 식사 때 가장 먼저 먹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채소에는 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은 열에 아주 약해서 48도 이상 가열하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채소는 가열하지 말고 날 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히 제철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한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과일과 채소 350g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당근,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피망 등 황록색 채소 200g과 양상추, 양배추, 배추, 양파 등 담색 채소 200g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여기에다가 버섯 50g, 해조류 20g을 더 섭취하면 더할 나위 없는 식단이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